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9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도은이고요. 연휴가 끝나가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연휴입니다. 이제 저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내일부터 일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악마의 목소리. 뭐 연휴 지금 샌드위치라서 내일까지 휴가를 쓰신 분들은 뭐 이제 쭉 금, 토, 일 다 쉬시겠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실 준비를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루틴이 깨지셨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일어나던 시간 혹은 일을 하던 시간을 항상 놀고 쉬고 먹고 뒹굴뒹굴하고 하셨던 그런 루틴을 다시 정상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새벽에만 일했는데 다시 루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낮잠 자는 것도 조금 줄이고 좀 그래야겠죠. 저만 일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밤사이 뉴욕 증시는 또 올랐고요. 뭐 뉴욕 증시만 오른 게 아니라 이제 everything rally라고 하죠. 뭐 금값도 오르고 은값도 오르고 뭐 오를 수 있는 자산들은 다 오르는데 여기에서 빅스도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시장이 이제 그동안은 빅스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공포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시장의 심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어제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무려 또 사상 최고치.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차트가 너무 예뻐요. 뭐 S&P 500도 그렇지만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요. 러셀도 어제 1% 넘게 올랐고 S&P 500 지수도 0.5% 올랐습니다. 다우가 막판에 조금 힘을 잃으면서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0.00%, 포인트로는 1.2포인트 하락하면서 다우만 약보합권 마감이 됐고 어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우가 하락한 건 이제 금융주 쪽으로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고 어제는 반도체의 날 엔비디아 2%, 브로드컴 2.7% 그리고 AMD가 이제 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막판에 더 올랐네요. AMD 여러분 축하드려요. 11% 급등. 와우. 이제 고점 뚫고 로켓 발사 이제 어제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황맨 테이버님과 이야기할 때 전고점을 좀 시원하게 뚫어내는 모습 보이면 그때부터 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와 이제 진짜 상승이 이제 시작되는 건가 싶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2% 넘게 올랐고 이런 날 우리나라 시장 개장해야 되는데 어디 한국거래소에 좀 전화할까요? 오늘은 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으로도 좀 거래해달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날 올라야 되는데 열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오라클 주가도 반등을 했고 여기 다 올랐네요. 팔로알토,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팔란티어도 조금 올랐고 테슬라,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요. 구글만 M7 종목 중에서는 0.68%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젠슨왕이 나서서 이거 투자 과열 아닙니다. 제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시장이 얘기들이 참 많던데요. 그거 아니고요. 그리고 더해서 어제 이제 XAI에 대한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든 시장을 이렇게 누가 받쳐주고 있고요. 더 올리려고 여기가 끝이 아니야. 더 올라야 돼. 6자가 아니고 이제 7자 봐야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8자 봐야지 하면서 계속 무언가로 상승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승을 잘 즐기고 계신지 아니면은 조금 걱정되셔서 한 걸음 좀 물러나 계신지 지금은 어떤 시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볼 예정인데요. 오늘도 월간 뉴스레터는 글로벌 시황맨 우리 테이버님과 함께 시장 얘기 어제 그 시봉에 대한 반응 되게 좋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번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월간 뉴스레터 또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휴일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찐 월가, 진짜 월가에서 보내온 영상을 먼저 볼 텐데요. 저희 3프로TV의 GIN 팀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GIN 영상 한 편씩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죠. 오늘 영상은 탐리의 동료이자 모건 스탠리의 테크니컬 전략 출신의 마크 뉴턴의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한 기술적 분석, 과연 지금 구간은 어떠한
영역에 놓여 있는 건지 기술적으로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보는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GIN 회원 여러분. 오늘은 10월 7일입니다. 4월 저점 이후로 6개월째 랠리를 이어오고 있다는 건 공식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이 중요한 시기지만 오늘 상황만으로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S&P가 월요일 저점보다도 낮게 마감했지만 주간 저점보다는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9월 초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따라서 이 추세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아마 마지막 상승 국면에 네 번째 파동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보입니다. 이 상승은 9월 후반부부터 시작된 흐름인데요. 이상적으로는 6,785에서 6,795 사이, 즉 6,800 정도까지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 여러 가지 기술적 목표치가 겹치고 있어서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 보입니다. 저는 6,800을 바로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이 구간은 매우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주간 기준으로 디마크 지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요한 지표들이 비트코인 금 그리고 S&P와 QQQ에서 모두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볍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분석에 이 지표들을 실제로 활용합니다. 이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가지는 QQQ를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TD 콤보와 TD 시퀀셜이라는 중요한 지표에서 모두 완전히 확실한 매도 신호가 나오기엔 솔직히 아직 좀 이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여드리자면 종가 기준으로 604.47입니다. TD 콤보 매도 신호는 나왔습니다. 시퀀셜은 CB 카운트 상태입니다. 만약 다음 주 개장 시점, 즉 4거래일에서 6거래일 이내에 이번 주 고점보다 더 높게 마감한다면 QQQ가 신고점에서 두 지표에서 매도 신호를 동시에 나타내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간 기준입니다. 두 가지 매도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 건 아니었지만 올해 1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2월부터 4월까지 시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개의 시퀀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신호가 나온다고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이클 하락 전환, 여러 섹터 부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주는 좋은 성과를 보였으나 엘리엇 파동 마무리 국면에서 디마크 지표들이 함께 나타나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앞으로 한 달간은 다소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 추세가 꺾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소비재 섹터가 8월 중순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RSPD가 9월 25일에 저점을 밑돌았습니다. RSPD는 동일가중 소비재 지수를 뜻합니다. 동일가중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테슬라나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대형 종목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들 종목이 지수를 좌우해 왔습니다만 최근 테슬라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는데요. 이걸 동일가중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달 만에 신저점까지 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카지노, 크루즈, 주택건설 관련 주식들이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윈이나 카니발 같은 주요 종목들이 지난 한 주 동안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점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소비재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 섹터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유의미한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비중을 중립으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QQQ의 흐름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소비재 섹터가 동일 가중 기준의 S&P 대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차트를 봤을 때 한 가지 뚜렷했던 점은 고점에서 매도 신호가 실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수년간 이어진 이 섹터의 장기 하락 추세가 지난 7월쯤에 이미 돌파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 상승이 가짜 돌파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동안의 상승분을 상당히 반납했고 올해 1, 2월에 기록했던 이전 고점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죠.
좋은 소식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장기 상승 추세선이 현재 수준 바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그 지점에 닿을 듯합니다. 저는 이 지지선이 유지되고 이후에는 다시 반등이 시작될 거라 봅니다. 다만 이 섹터가 최근 빠르게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게 확실함으로 매우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목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소비재 섹터가 하락하는 시점에 금융 섹터는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며 지난주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래서 금융 섹터가 동일가 중 S&P 지수 대비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상대 차트를 살펴봤습니다. 일간 기준으로 지난 몇 달간 조정을 거쳐 거의 바닥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 섹터에서 디마크 매수 신호가 확인되었습니다. 약간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동일 가중 기준으로 볼 때 금융 섹터는 상대적으로 약 1년간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지방은행에 이어 소형주도 상승세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금융 섹터의 좋은 움직임입니다. 톰 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섹터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겁니다. 따라서 이 섹터는 비중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만한 영역입니다. 내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일부 섹터의 미묘한 악화 조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현재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적인 흔들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6,8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다만 지금이 10월이라는 점이 조금 불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8월과 9월의 어려운 시기는 지나갔다, 이제 상승장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10월에는 중요한 고점이 형성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1998년과 2007년 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특별히 조치를 취할 것은 없지만 일단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와 금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실제로 상승해왔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다소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4월과 5월부터 늦여름까지는 모든 것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달러와 금리는 하락하고 주식은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달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지만 달러와 금리 둘 다 11월 중에는 방향을 틀어 더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은 달러 반등에 아직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만약 9월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물론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달러가 하락 추세를 깨기 시작하면 분명히 우려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이 원자재 시장의 대규모 매도를 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건 바로 달러가 대대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하는 경우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흥국 시장의 상승 동력까지 크게 꺾어버릴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한국어를 참 잘하는 마크 뉴턴의 영상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월가의 기술적 분석에 관련한 이제 전문가로서 마크 뉴턴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영상은 바로 어제 업로드가 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안을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당일에 바로 업로드가 되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어제 업로드가 됐었던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지아인이 뭐야? 나는 처음 접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유료 컨텐츠다 보니까 이 가입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석 연휴 방송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GIN 50% 할인 쿠폰을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인 만큼 지금까지는 이제 3개월 이용권을 제시해 드렸는데 6개월 이용권 50% 할인 쿠폰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폭이 매우 커진 만큼 선착순 딱 30분께만 제공을 해드리고요. 지금 바로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쿠폰 코드 보이시죠? 월 0009 그쵸? WALL 1009 0009는 뭐야? 1009 요 쿠폰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30분 선착순으로 다 사용이 되면은 요게 바로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지금 방송 보시는 중간에 혹은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적용하셔서 6개월 50% 할인 혜택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월간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오늘도 태희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올라서 녹색으로. 아, 네.
어제는 핑크 색깔, 네. 오늘은 녹색깔. 네. 타이도 녹색으로 맞추셨네요. 네, 어제 타이도 레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 이렇게 신경 쓰시죠? 컬러에 저보다 더 신경 쓰시는데? 신경을 왜 안 쓰시죠? 죄송합니다. 나를 신경 쓴 거예요. 제가 머리 풀으려면 드라이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 긴 머리를.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MI 드렸고요. 어제 시봉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네. 이런 시봉, 저런 시봉 하면서 네.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발음 잘못하면 제가 그런 설명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이런 시봉 저런 시봉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동이 네. 한 거예요. 예, 제가 했습니다. 이런 시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원아워 기준으로 시장이 그만큼 빨리 이제 뭐 기술적 매매도 그렇고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 매매가 성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어제도 시장 굉장히 또 빠르게 움직였고 어제는 나스닥이랑 러셀이 1% 넘게 올랐어요. 네. 엄청 신고가 좋았어요. S&P 500 기준 신고가를 네. 썼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이게 그 어제랑은 반대였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는 반대. 장 초반에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횡보하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뚝 올라가 가지고 또 횡보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이게 마지막에 이제 나스닥이 반짝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지금 가즈아에서 에브리띵 랠리에서 뭔가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뭐 금이 신고가를 찍었다든지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었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어제는 AMD가 신고가를 찍은 날이었다. 요게 어제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요 자리에 와가지고 요 선 그어놓은 거 보여드렸는데 맞아요. AMD가 어제 요걸 딱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걸 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은 아래 요렇게 꼬리 쫙 달았네요. 네, 어제 딱 요 포인트에서 아예 그냥 그 이제 그냥 힘싸움도 없이 한 방에 뚫으면서 가자 이랬던 게 이제 어제 AMD였고요. 요게 저 위에 숫자 이제 $600 이건 무슨 말이에요? AMD가 지금 오픈 AI와 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600 되면은 네, 이제, 워런티가 $600가 되면 오픈 AI가 돈을 주식을 받아갈 수 있어서 현금화를 네.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고가를 썼다라고 하면은 모든 투자자가 이제는 $600를 외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아주 빛나는 그런 빛나는 광기 랠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MD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요걸 뚫을 수 있을까 해서 불안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뭐 오늘 하루 뚫는다고 이거를 또 지지선이다. 이제는 더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차트상으로는 또 다시 밀렸을 때 요 빨간 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지선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가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한번 이렇게 차트가 뚫고 올라가면은 다시 잘 안 내려오죠. 그리고는 이게 올라간 게 호재를 타고 정말 말 그대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니까 우리가 밈 주식이다 그러고 이제 뭐 실적이 없다라고 하고 숫자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되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네. 이건 뭐 좀 위험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단타 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AMD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뭐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젠스낭 CEO가 일단 얘기를 했잖아요. 10%나 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젠스낭이 좀 불편해하네. AMD 가자 이런 것도 어제 좀 있었다라고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상승의 이유는 젠슨황의 영향도 꽤 있었던 거네요.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겠죠. 네. 거기다가 뭐 반등에 있어서 장 초반 출발부터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AMD에 대해서 뭐 트레이딩 수요가 많이 몰렸다라는 게 어제 핵심이다. 좀 실제로 보시면은 신고가를 뚫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싹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트레이딩이 많이 붙으면서 보통은 이렇게 한번 신고가를 뚫으면 요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혹은 이쪽까지 내려와서 힘싸움을 하고 올라가거든요. 네. 매도를 다 받아냈습니다. 그냥 수급만 놓고 봤을 때도. 네. 그래서 AMD가 이제 쉽사리 꺼지지 않는 불이 되고 있다. 새로운 뭐 엔비디아는 여기서부터 이제 기대 수익률 값이 되게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금 그래서 뭐 애플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구글을 사겠습니까? 다 재미가 없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버티긴 하는데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기대 수익률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최근에 오라클도 한번 뭐 날뛰는 모습을 보였고 그게 이번에는 AMD로 갔다 정도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국장이 열렸다면 네. 우리가 이제 딱 연휴 전에 난리 났었잖아요. SK하이닉스 10% 넘게 급등하고 해서 이게 말이 되는 상승인가 했는데
오늘도 난리 났었겠네요. 그러면 AMD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기대값으로 연결될 수 있죠. 왜냐하면 AMD에는 삼성전자가 네. 이제 밴더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내일인데 한 가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환율 외환 시장이 어제 좀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원달러 환율이 뭐 1,420원, 30원까지 가는 모습이었는데 엔화가 최근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환율이 내일 어떻게 될지 네. 그것도 삼성전자 수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장이 열렸을 때는 갭 상승 이후에 밀리는 모습도 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환 시장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다들 들떠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외환 시장에 뭔가 이제 이상 기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내일 감안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달러 환율 기준으로 1,420원 선을 더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장 초반에 갭으로 상승을 해서 시장이 좋아도 좀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음봉의 느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있고요. 지금 반도체 지수는 어제 AMD와 함께 AMD가 고점을 뚫는 시점부터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장막판에는 약간 뭐 쇼커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급까지도 같이 들어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한국 시장 그렇죠. 왜 안 열리냐인데 예, 외환 시장까지 놓고 보면은 근데 화는 어디로 가는 거지? 엔화는 언제 진정되는 거지? 요거까지도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 반도체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제는 사실 AMD도 올랐지만 반도체 다 좋았어요. 네. 젠슨 왕이 뭐 인터뷰했다는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런 거예요? 일단은 뭐 계속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정부도 필요하다.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지금 연준에서도 이제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얘기가 나왔는데 AI 버블은 좋은 버블이다. 뭐 그렇죠. 예. 뭐 시장 생산성을 올리니까. 이렇게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의 혁신이고 그런 버블이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보면 좋은 버블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당장 우리가 체감을 하는 게 주변에 AI 때문에 일자리가 어찌 보면은 줄어든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은 기업들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기업들이 뭐 적게 투입하고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이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잉여 현금이 또 다른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살짝 어지러우실 수 있으니 빨리 올리겠습니다. 네. 호로록 올라가면 뭐예요? 다시 처음부터 일단은 이제 블룸버그에서 어제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제의 기념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미국인들. 기념일? 어제는 기념일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나왔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게 3년이 되는 날이다라고 3주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언제? 기준으로요? 2022년 바닥에서부터. 아, 2022년 때 저때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흔들렸었죠. 네, 그쵸. 네. 어찌 보면은 잭슨홀 미팅이 저는 그때 너무 많이 이제 두드려 회자가 맞아가지고 됐었어요. 제가 실제로 2022년도 잭슨홀 미팅 때 이제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날도 이제 멘붕이었고 10월까지 계속 멘탈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계속 빠지고 여기서 더 빠져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8월, 9월에 쾅쾅 이렇게 떨어졌던 때가 2022년도였고요. 네. 그때는 저도 실제로 이제 제가 맨날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저 그냥 한 달 동안 주식 계좌 안 볼래요 그러고 주식 계좌를 닫고 저는 그럴 때 이제 멘탈 케어를 위해서 레고를 조립을 하거든요. 아, 그냥 집중할 거리를. 저기 앞에 찾아서. 또 레고 광고가 나오네요. 하필이면 누리 또. 불가능을 모르는 상상 레고 연락 주십시오. 네. 갑자기요, 네. 레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예, 저는 그때가 정말 최악의 어떤 시기였는데 그때부터 3년인데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거의 더블이 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때 무너졌을 때 주식을 샀다면 네. 지금 지수 투자만 해도 거의 더블이다. 네. 종목 그냥 다 필요 없고 네. 무지성으로 스파이만 샀어도 더블이다. 엔비디아를 샀으면 10배를 먹었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그러고는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보실 때 이게 뭐 35%나 S&P 500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근데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통계 내는 거 좋아하시는 월스트리트 아저씨들이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S&P 500이 올라온 이 부분은 1950년 이래로 단 5번밖에 없던 랠리다. 5번이나 있었어요?
5번인데 이제 70년대 한 번 있었고요. 80년대에 있었고요. 근데 요럴 때는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흔들릴 때 전쟁이고 석유 파동이고 뭐 이럴 때가 있을 때 지수가 박살났다가 반등하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위기 이후의 반등이라든지 코로나 이후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뭔데 이렇게 올라가니 관세 이후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BS에서는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트가 아니고 닷컴이죠. 닷컴. 네. 닷컴이나 도트랑 비슷하죠 뭐. 어쨌든 도트, 예. 닷컴 버블이 절정에 달했던 기술 기업 때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게 S&P 500 9천설. 그 부분이 여기서 근거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천설.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뭐 그때 당시에 PER이 40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지금이- 기업들의 PER을 지금 뭐 30배, 30몇 배 이렇게 나오니까 40배까지 끌어올려 버리면은 얘네들 9천 간다. 그런 그렇게 얘기가 단순 계산해서 9천인 거군요. 예. 그렇게 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있어서 폴 튜더 존스라고 하는 그런 구루 아저씨께서는 네. 무슨 9천이냐 이게 고점은 깨라고 있는 거다. 닷컴 버블 때의 그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높게 간다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11,000 간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라는 점. 그래서 다들 이렇게 강세장이 지속된다, 더 간다, 이제 버블을 즐기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기준이 닷컴 버블이에요. 닷컴 버블 때는 근데 지금이랑은 좀 다르지 않아요? 그때는 진짜 버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실체가 좀 불분명했고. 근데 이제 돈을 버는 테크 기업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 아니면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시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은 그런 기업들의 이제 PER을 기준으로 놓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아저씨 살짝 열어가지고 한번 차트를 길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닷컴 버블 시절. 네, 월봉 기준이고요. 닷컴 언제예요? 버블이면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96년도, 95년도부터 올라갔는데 95년도가 현재 기준에서 한 2달러, 3달러 정도 돼요. 네네. 이게 50달러 같습니다. 몇 배 간 거예요? 20배, 30배 간 거죠. 그럼 지금은 얼마 나갔어요? 지금 현재 단순 시점에는 계산하고 있다. 일단 저희가 2023년을 바닥으로 따지기 때문에 2023년 대비로는 더블입니다. 얼마 안 올랐네요. 더블에서 그쵸 한 네. 2.5배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뭐 20배 간다고 하는 건 그건 너무 간 거고요. 그렇죠.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시 어찌 보면 대장주로 액션을 취했는데 요즘에 대장주는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디 얼마나 올랐냐라고 할 때 뭐 바닥을 24년도, 23년도 바닥으로 놓고 보시면은 얘들 10달러에서 지금 이제 얘들도 한 18배?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비싼데 빠질 이유가 없다. 근데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도 음모론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매일매일 음모론. 음모론을 제기하는 예. 오늘의 음모론은 어딘가가 터졌다더라. 어딘가가 지금 약간 꼬롬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더라. 문제가 없진 않다. 모두가 지금 상승을 외치고 있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요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AMD가 신고가를 썼고요. 젠슨항이 무슨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젠슨항이 이제 XAI 투자를 한다더라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켠에서는 펑펑펑 이런 것도 살짝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MD 오르고 다른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지금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반짝이는 저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데 저는 너무 좀 한 번에 과하게 오르는 거는 좀 불안하거든요. 어제는 과하게 떨어졌잖아요. 어제 과하게 떨어졌나요? 기억도 안 나요. 이제 하락하는 게 기억이 안 나요. 오라클 기준에서 갑자기 급락이 5% 그쵸. 빡 떨어지고 이제 반등하는. 그러니까 한번 움직일 때 시장에서는 이렇게 시봉시봉 말씀드린 이유도 이게 아주 이제 급격한 위아래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도 지금 아까도 빅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경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에 대한 경고를 어제는 영란은행에서 했습니다. 영란은행에서 미국 주식 지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거 터지면 크게 터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영란은행에서 살짝 하기도 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겠고 네. 이제 젠슨항이 어제 이제 XAI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오픈 AI에 엄청난 돈을 쏟았고, 근데 XAI는 왜 투자하는 거고 얼마 규모로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는 거는 지금 뭐 그렇게 금액이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네, 우리 시청자분이 또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어디 여행 오신 거예요? 한 번? 뭐 처음 오셨다고요? 예, 사진 찍고 가세요. 네, 네. 오래 계시면 커피도 한 잔 드릴게요. 계속 계시면. 네. 구경하러 오셨다는 분 정말 많았는데 이제 한 팀 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알겠습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네, 예, 저는 계속 오늘까지만 이야기하도록 나옵니다. 하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역시 주식을 잘하는 남자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 그러면은 엔비디아 프로세서를 사야죠. 근데 그쵸. 살려면은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돈을 빌려서 네. 뭐 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막 투자를 받아가지고 산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xAI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일론 머스크의 개인 지분이 많은 회사다 보니 네. 이제 머스크 아저씨는 본인의 재산과 본인의 지분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 회사에 이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싫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라클이 약간 계속 그 발행 채권 발행이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좀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500% 까지 대한 올라갔죠. 부담이 있는데 네. xAI는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회사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네요. 특수 목적 회사라고 되게 거창한 단어를 갖다 붙였지만 SV. 페이퍼 컴퍼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고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서 부채를 엄청나게 떠안고 그 돈으로 인프라를 투자를 하면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라클이나 코어웨이브 같은 회사를 따로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xAI가 임대하는 방식으로 조례도 돼요? 일단은 뭐 이게 회계 쪽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로는 분식회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나옵니다. 분식회계는 아닌데 누가 봐도 저거는 부채를 만들었는데 xAI의 부채를 만들기 싫어가지고 그냥 회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게 다 이렇게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xAI는 현재로서는 IPO가 목표이기 때문에 IPO를 하려면은 부채 비율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는 뭐 절대적인 거는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의 그런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이다라는 건데 이게 오픈AI에 있었던 마이너스 통장 이슈랑 같은 거죠. 마통 이슈. 예, 오픈AI는 현재 테크 기업들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돈 줄게 우리 거 더 사가. 그리고는 지분 투자할게 그 돈으로 우리 거 사가 라는 식으로 하는데 적자가 누적되고 있죠.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요 SV라고 하는 이 특수 목적 회사 페이퍼 컴퍼니 역시도 결국 xAI의 마통이 되는 거다. 요거는 계속해서 이제 좀 그거는 약간 버블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언제 그래서 너네가 흑자 전환하냐, 언제 돈을 벌 거냐라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일단 통계 자료고요. 이거는 채권 시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빅테크들이 본인들이 번 돈으로 투자한 걸 제외하고 채권 시장에서만 이제 157 빌리언 정도가 투자됐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시면은 2025년에만 최소 200조. 200조. 이게 다 빚으로 AI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회사가 받은 돈이 200조고 네. 투자한 돈이 200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오라클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구글이나 마소나 아마존에서 투자하고 있는 내용까지도 합치면은 훨씬 많겠죠. 그쪽도 이제 몇백 조씩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이게 여전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는 점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 사업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갖고는 할 수 없고 당연히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부채도 자산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그 부채를 내 회사에 찍히기 싫어서 저렇게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게 좀 싸네요. 아니 뭐 예. 이거는 뭐 대통령과 친하고 그다음에는 전 세계 최고의 부자고 전 세계 최고의 천재고 혁신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일론 머스크는 이 정도는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추진하는 그렇겠죠. 거다라고 보실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네. 저는 약간 지금 버블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계속 이런 구조가 과연 건강한 건가? AI는 쩐의 전쟁입니다. 쩐의 전쟁에서는 전쟁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죠. 총알을 무조건 어떻게든 오른쪽에 가져가던 뭐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어서 가져가든 상관없다. 네. 총알만 가져가면 된다. 뭐 그런 이유로 이런 구조를 짜고 있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AI 뉴스가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가 그래프코어라고 영국 회사인데 요거를 인수를 했었어요.
무슨 그리고는 회사예요? 그래프 코어가? 그래프 코어기 때문에 그래프 만드는 회사예요? 뭐 그렇게 보셔도 그래프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업. 기업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인도입니다. 네. 인도 쪽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다른 회사들도 중국의 대안으로 동남아시아나 인도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 인도 정부 역시도 본인들이 이제 뭐 어찌 보면 빅테크의 하청업체다라는 그런 이제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코딩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는 테크 기업과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인도도 스스로의 뭔가 이런 그 뭐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아니면은 AI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영국과 뭐 소프트뱅크와 인도가 공동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많은 미국 기업들도 이게 인도 쪽으로 직접 진출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우리가 뭐 브로드컴을 통해 가지고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자체 칩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뱅크도 오라클과 투자를 하면서도 인도에서 직접 칩에 대한 이런 연구 개발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인 전쟁터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쟁이 쉽게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전쟁할 때는 무작정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되니까 돈을 때려 부을 거고 그러면은 이 동네에는 계속 숫자가 나온다라는 게 지금 증시에는 가장 좀 어찌 보면은 이제 뭐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계속 돈을 쓰고 있으니까 돈을 못 믿겠다라는 관점에서 금이 아이고. 4060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세대의 이름 아닙니다. 40대부터 60대가 아니고 아, 어제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저희는 이걸 그래픽 카드로 해석을 하는데 4060, 4070, 4080, 5070, 5080 이런 식으로.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네, 자꾸 저를 놀리는데 여러분 다 40대 되고 다 50대 돼요. 여러분들 뭐 30대 분들 거기 머물러 계실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금 가격이 4,000달러를 어제 이제 돌파했는데 이게 좀 주춤할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가요? 지금 그냥 계속 오히려 올라가요. 금은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그쵸. 신고가로는 아직 못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돈이 뭐 기업들도 찍어내고 그리고는 정부들도 찍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가자의 느낌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좀 이따가 음모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딘가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쵸. 또 한 번 금에 대한 수요가 또 올라가더라. 그리고는 금에 대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자라는 관점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는 지금 뭐 현재선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자산이다. 개인들도 금을 사고 있다. 금을 더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금에 대한 목표 가격이 2026년 연말 기준에서 4,500, 5,000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지금 그러니까 금 한 돈에 100만 원 시대가 곧 도래할 거다. 막 이런 기사가 어제 헤드라인으로 많이 장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포털에 경제 관련한 그 컨텐츠가 쫙 올라와 있는 그 페이지를 보면은 다 금 투자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금 시장 투자에도 약간 버블이 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버블은커녕 너만 안 샀어 하고 이제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올라가네요. 저는 금이 지금의 행태는 어찌 보면 이게 안전자산이 아니다. 네. 라고 딱 보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금이 생각을 이제 합니다.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뭐 위험자산은 아니고 그냥 필수자산? 네, 금은 그냥 나스닥과 같은 자산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현물 시장 최근에 지난주, 지지난주였었죠. 우리나라의 금현물 차트가 엄청나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 가격에 이게 우리가 비트코인에서만 들었던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뭐냐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딩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안전자산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가격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네. 그러니까 상하방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적어졌을 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많은 투자자가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성에 한 번에 이렇게 충격에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안전자산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금에 대해서 금은 계속해서 그냥 묵혀두면 돼. 라는 관점은 지금은 좀 위험하다. 네. 금도 나는 트레이딩 하면서 들어갈 거야 라고 접근을 하셔야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낮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사서 내가 장투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좀 바라보면서 금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뭐 음모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기업 하나 더 짚고 기업 넘어가야 될 것 어떤 거요?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트코에 대해 가지고 코스트코 왜 이렇게 올랐어요? 아침 시황의 꽃이죠. 시간 외의 급등락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코스트코 시간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실적 발표 때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맞아요. 실적 발표 때는 완전히 좀 관심 밖으로 밀려났는데 그 상황에서 주가 부양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겠다. 그래서 14% 정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나 많이. 시간에서 한 2.5%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는 현재 상황에서 더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트코가 아예 1.7%로 내려왔는데. 살짝 밀려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제일 그리고는 초록색이네요. 네. 근데 AMD와 얘는 함께. 와, AMD. AMD 반짝반짝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30 지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입니다. 네, 어디 가십니까? 네, AMD가 정말 대장주가 되어가고 있다. 어디 가긴요. 뭐 600 향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뭐. 600을 예.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은 이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거? 미국 주식은 뭐 숫자가 나오고 실적이 찍히고 그리고는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 존버하면 승리한다. 맞아요. 코스트코 여러분들 장기 차트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편인데 코스트코를 보면은 아 이거는 디즈니가 아니라 아이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코스트코 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그 예전에 저희가 한 번씩 회계사님 모셔서 이야기할 때 코스트코가 숫자를 그 재무제표에서 맞추는 숫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매출총 이익률 15%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3% 맞추는 것도 뭐 있던데. 영업이익 3%. 맞아요. 아유, 똑똑해라. 예. 영업이익 3%. 그걸 정말 귀신같이 맞춰가지고, 와, 코스트코는 정말 주주들을 참 만족시키는 기업이구나 싶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가이던스가 좀 좋지 않아서 주춤했는데, 그걸 또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바로 인상해버리네요. 근데 이러면은 또 이탈되는 회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생기긴 하는데 괜찮을까요? 코스트코를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코스트코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땅덩어리도 좁고 그다음에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코스트코 바로 옆에다가 이제 다른 비슷한 그런 기업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유통업체들이 이제 싸우자. 라는 이런 이게 접근이 가능한데 네. 미국은 땅덩어리도 워낙 높은 데다가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독점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실제로 미국에 있는 분들, 캐나다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는 팔면 안 된다. 계속 장투해야 된다. 여기는 완전히 독점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는 깨질 수가 없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트코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했는데 월마트도 그렇고 코스트코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온라인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실적 발표 리뷰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코스트코가 이제 매장 매출은 지금 한 자릿대예요. 매장 매출 성장률은 한 자릿대 초중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유통이 뭐 이렇게 썩 좋진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온라인 매출 증가는 10% 중반대가 나옵니다. 온라인 매출이 되게 많이 늘어났네요. 비중 자체도 많이 늘어났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뭐 북미에서도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곳들에 아마존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 포인트로 보고 있는 대목이고 이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게 뭐 과거에도 계속 올릴 때마다 이탈자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번 쓰는 사람은 계속 쓰더라. 그리고 코스트코가 우리는 사실 주유소가 다 각각 있는데 주유하러도 많이 간다고. 그쵸. 코스트코가 좀 상대적으로 또 기름값도 싸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 추석 연휴 때 우리나라 코스트코를 잠깐 방문했었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일단 그 코스트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주변 도로가 주차장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다들 이렇게 코스트코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요새 MZ세대 분들 젠지까지 좀 내려가나요? 그 특징이 벌크로 사서 좀 저렴하게 사는 거니까 벌크로 사서 그거를 당근에서 팔거나 아니면 아예 벌크로 사러 가기 전에 저 이거 살 건데 혹시 같이 사실 분 해가지고 그런 소비를 좀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코스트코는 진짜 필수적이구나 했는데 또 얼마 전에 실적 나왔을 때 좀 안 좋아서 근데 또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덜 가나 싶었는데 바로 저렇게
예, 상쇄할 만한 정책을 펼치는 코스트코는 앞으로 주가 지금 사실 고점 대비해서 밀렸다라고는 하지만 조금 밀렸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닌데. 네, 요 차트 요거 좀 보여주시면 보여주시죠. 요게 지금 코스트코의 일봉 차트입니다. 네. 보시면 최근에 이제 900불까지 밀려가지고 실적 발표 이후에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주가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미국 주식은 숫자가 나오는 성장하는 기업에 우상향하는 기업에 일단 뭐 장기 투자하면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게 미국은 아시겠지만 주가가 떨어져서 올라가지 못하면은 CEO가 잘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주가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는 이러한 의사 결정을 이거는 이사회단에서 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아 되는 기업을 장기 투자를 계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우리가 AI 주식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겠지만 AI 주식들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AMD를 지금 여기서 뭐 엔비디아를 지금 여기서 TSMC를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소비재도 앞서서도 영상에서도 소비재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요런 기업들에 대해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유효하더라. 네. 그러니까 믿고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기회가 많다라는 게 미국 주식이고요. 지금부터 네. 음모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모론. 자, 갑자기 급나간 파이낸셜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제프리스라고 하는 곳이고요. 어제 금융주가 다 좀 많이 하락했죠. 그것도 그렇고 제프리스라고 하는 기업은 우리가 보고서를 많이 보시는 분들, 미국에 네. 대한 투자 의견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투자 의견이 주로 나오는 것이 어디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을 것이고 JP 모건도 있을 것이고 골드만삭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제프리스의 보고서도 상당히 좀 날카롭게 자주 나오는 그런 곳인데 여기가 이제 뭐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는 투자도 하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가 퍼스트 브랜드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모라토리엄 배제 배제를 선언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저기가 이제 혹시 크랙이 생기는 블랙스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노출이 얼마나 됐느냐가 네.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가 퍼스트 브랜드에 얼마나 투자했냐라고 하면은 한 7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라고 해요. 그럼 7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아주 큰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현 상황인데 문제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자한테 돌려줄 돈, 어디 현금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가 되냐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날카롭게 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 다들 돈을 빌리고 현금을 이제 지금은 뭐 쟁여두고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항상 우리가 흑자 부도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흑자 부도. IMF 때 많이 등장했던 단어였고 얘들이 기업이 분명히 받을 돈이 있고 현금이 있는데도 지금 당장 돈 내놔 그랬을 때 돈을 못 주면은 그게 부도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꽤나 큰 파산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또 포드의 이제 뭐 1차 벤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포드도 앞으로 뭐 차량 생산이 많이 좀 이렇게 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이 섹터 전반적으로 돈이 좀 멈추는 거 아니냐, 돈의 유동성, 돈의 흐름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투자 금액이 아주 크지 않습니다. 1조면은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아까도 보셨겠지만 AI 투자는 올해만 이제 거의 200조. 그러니까 매달 20조씩 이렇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조 그 정도 뭐 터지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얼마나 되는데요? 그걸 몰라요. 이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 주가가 먼저 급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리스크로 번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요런 지표들이 있어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 이게 뭐 정크본드에 대한 우리가 투기 등급 채권에 대한 그런 금리가 미국 국채 대비로 혹은 뭐 투자 등급 채권 대비로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게 보통 한 4% 5% 넘어가면은 시장의 금융 리스크로 번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과거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은 이게 한 2% 초중반대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드 스프레드가 4% 5%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한두 달이면 올라가요.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요게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피해야 되는, 도망쳐야 되는, 뭐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게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덱스가 매주 발표가 되다 보니까 요게 급등을 하는지는 일단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지금은 뭐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큰 문제로 번지겠어라고 하는 건데
지금 계속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장 좋은 거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우리가 언제 다 팔고 언제 우리가 현금을 확 늘려가지고 시장을 약간 좀 떠나야 되는 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도망쳐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뭐 일드 스프레드를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 그것도 이제 프레드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페드에서 정리해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시카고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 이런 거 딱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은 네. 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 있는 상황인데 요겁니다. 시카고 페드 내셔널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올라오면은 시장이 좀 이제 좀 싫어할 만하다라는 건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서 요게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기준점이 0이에요. 네. 0으로 올라가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때 살짝 올라갔을 때가 언제냐? 코로나 때 올라가면서 요럴 때 이제 우리가 돈맥 경화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였는데 네. 실제로 2022년도에도 보시면은 쭉 시장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이런 지표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돈이 도는 속도 혹은 이게 유동성이 좀 이게 막힌다라는 그런 인덱스이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좋아지고 있죠. 네. M2도 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파이낸셜 컨디션도 좋아지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연준에서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인덱스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일단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게 요거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약간 빗잔치 로 연결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도망쳐야 된다. 사실 우리가 저런 부분을 제일 우려하는 게 저게 이제 저 회사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이게 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또 딴 데서 또 해주셨어요. 네. 어디냐 그러면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입니다. 네. 이제 샤프 마켓 코렉션이라고 해가지고 뭐냐 그러면은 급격하게 그냥 빠질 수 있다. 붕괴될 수 있다. 네. 라는 거를 어디 영란은행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란은행이요? 네. 영란은행 최근에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이 함께 만나서 되게 많이 AI 관련한 투자하겠다 막 이렇게 청사진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AI 관련돼 가지고 이쪽에서도 이거 되게 생산성 혁신의 중요한 포인트고 앞으로 이게 이게 더 숫자를 좋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네. 완전히 버블이고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22년도 1년도 이럴 때 보시면은 메타버스 이런 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중앙은행에서 아예 언급도 없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그렇게 크게 언급 안 했습니다. 신경을 안 썼군요. 근데 AI는 지금 실제로 숫자가 찍히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산업이 바뀌고 이제 우리가 실물이 바뀌는 것 자체를 느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영란은행에서도 이게 만약에 미국 증시가 어떤 리스크로 인해서 한 번에 급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지금 투자은행도 마찬가지, 금융권도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도 엄청나게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게 큰 충격으로 단기간에 번질 수 있는 위기가 있다. 그리고는 그게 영국의 시스템도 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언급한다. 라는 식으로 어제 정리를 해서 약간의 경고를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경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도 밑에 내용도 같이 봐주실까요? 이거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영어는 잘 영어로요? 못해서. 네. Sharp market correction 그 밑에요. increase the risk that markets have not fully priced in possible. 저거 왜 읽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로 그냥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네. 떨어지면은 요게 글로벌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갑자기 붕괴가 발생했을 때는 요게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리스크가 동시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너무 많은 돈과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제프리스 이슈랑 같이 연결돼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당장 1조 원 정도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더 크게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러 오셨군요. 네, 듣고 계세요. 지금 월무부를 여의도 사시나 봐요? 여기 사셔요. 처음 오신 거죠? 밖에는 카메라가 운동하시느라. 없죠. 네, 카메라. 네. 우리 되게 멋쟁이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들으시면서 오셨네요. 한번 뛰고 오세요. 다시 한번 뛰고 오세요. 뛰고 다시 오세요. 운동하셔야 되니까. 예, 이때 뵐게요. 네. 아니 여기 앞에 계시겠다고 하는 분을 왜 가라고 하세요? 아니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걸으시면서.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영란은행도 약간의 AI 버블이 실체가 없다 터진다 완전히 이제 지속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미국 주식이 좀 비싼데 이게 글로벌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최근에 빅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빅스 조금 올라갔다는데 네.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빅스는 지금 보시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실 때 빅스가 뭡니까? 변동성이죠. 그렇죠. 변동성 지수라 그러면은 S&P 500이 하루에 얼마나 오르고 빠지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S&P 500이 최근에 8월 이후로 1% 이상 오르고 빠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빅스는 점점 더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5월, 6월부터 계속 언급이 됐던 거는 개인 투자자가 빅스에 엄청 많이 투자한다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빅스를 역으로 이제 좀 빅스에 대한 투자금을 이렇게 녹이기 위해서 변동성을 죽이는 장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8월, 9월까지 이어졌지만 10월에 들어서는 네. 똑같아요. 10월도 S&P 500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오히려 10월 들어서 이게 빅스는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더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중의 움직임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는 일정한데 급락과 급등이 장중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저께 겁니다. 얘기했던 시봉시봉.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그 빅스가 올라가는 부분을 약간 경고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경고가 어제 나왔는데 바로 빅스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꺾였어요. 네, 그래서 꺾여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시장에 가장 이제 좀 뭐 물음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네. 비싸요. 비싼데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니까 무너지지 않는 장이에요. 그러면 이 장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 값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금융 투자라고 하는 자산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예금은 연에 2% 준다더라. 적금은 연에 2.5% 준다더라. 채권은 연에 3% 준다더라. 그럼 부동산은 연에 5에서 6% 준다더라. 주식은 연에 뭐 한 10% 정도 준다더라.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리스크와 그 리스크를 내가 얼마나 가져가냐에 따라 가지고 기대 수익률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대 수익률 값이 지금 내가 나스닥을 샀을 때 1년 뒤에 얼마나 벌 수 있는데라고 하면은 현재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낮죠. 요거를 체크해 보면은 뭐 0%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0%요? 네. 오히려 지금은 채권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지수가 많이.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을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금도 많이 올랐는데. 왜냐하면 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돈이 많이 풀리는 현 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을 하는 거고. 그리고는 뭐 이게 주식 시장에 대해 가지고 워낙 이게 비싸다 보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대안으로 코인 얘기도 나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대 수익률 값이라는 걸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으니까 요런 장중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영란은행 이야기랑 같이 놓고 보시면은 장중 변동성 그다음에 섹터 순환매가 훨씬 더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시장에서 이게 현재 가격을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가격에서 내가 크게 사서 버티겠다라는 수요가 작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라와 있는 지수단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있긴 한데 그래도 먹을 게 있으니까 장중에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 가면서 단기 수익률을 노리는 그런 수급들이 많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이거는 지수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뭐 7,000원 넘어서 9,000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청사진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이 고점에서 계속 횡보를 좀 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네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저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는 거다. 베스트가. 계속 순환매가 발생을 하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네. 여기서도 지금도 부담스럽다라고 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영란은행이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한 번에 크게 이렇게 좀 조정이 발생을 해버리면은 요게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는 겁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제프리스에서 1조 터졌다라고 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5조짜리가 10조짜리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장이 단기 충격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빚잔치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대한 가장 큰 경고등이고 이런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요거 말씀드렸죠. 네. FCI라고 부르는 겁니다.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튀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 대응에 대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욕심을 조금 컨트롤 하시면서 요런 장에서는 뭐 우리가 벌긴 벌지만 좀 네. 짧게 벌고 그리고는 만약에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율도 가져가면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왜 이런 경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2박 3일 동안 나오면서 첫날에는 더 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살짝 시봉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박 3일의 마지막으로 네. 언제 우리가 도망쳐야 되는가 요걸 중심으로 조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도망갈 상황은 네. 아닌데 도망갈 태세는 계속 그 관련한 다양한 시그널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 GIN 보여드렸던 영상의 마크 뉴턴도 10월의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10월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 지금 뭐 연말까지 랠리가 펼쳐진다, 유동성이 계속 흘러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분명히 흔들림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불안한 마음을 씻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불안해하면서 돈 벌어야 되는 시장입니다.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일단 잡기는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줄이 끊어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언가 장치적인 것들을 마련을 해둬야 되는데 그 장치적인 마련은 분산 투자. 아까 계속 섹터별 순환맨도 얘기했으니까 다양한 섹터로 좀 나눠서 너무 막 AMD 오른다고 AMD 몰빵 이렇게 하면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투자를 좀 이게 뭐 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쉬운 거는 현금 50% 딱 떼놓고 나머지 50%만 투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뭐 주도주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은 뭐 여러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시든 현금 50%딱 떼놓으시면은 급락이 왔을 때 그걸로 내가 다시 돈을 더 이제 부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걸로 지금은 다들 경고하는 게 그겁니다. 떨어질 때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그걸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고민을 하시면서 네. 지금 시장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HS님께서 연휴 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 감사합니다. 여돈 앵커님 고생하셨습니다. 테이버님 그리고 우리 명성님도요 하면서 7,777원 7777 오. 요거 어떻게 좀 랠리 펼쳐지는 거예요? 그 슈퍼챗 랠리 HS님이 시작해가지고 뭐 있는 거예요? 슈퍼챗 여러분, 커미션이 있습니까? 뭐라고요? 커미션이 있어요? 구글이 일단 40% 떼가죠. 네. 저한테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으면 우리 뭐 없으면 하지 마요. 없으면 예.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래도 이렇게 저도 오랜만에 슈퍼챗을 참 좋아해서요. 아니 네. 오랜만에 슈퍼챗이 이렇게 오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 5살 됐거든요. 원로부가 네. 딱 5살 돼가지고 이제 그날도 슈퍼챗이 10만 원이 터져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예전에는 달란 소리도 안 했는데 사실 안 주셔도 돼요 해도 막 슈퍼챗을 쏴주셨던 그 호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도 시장이 되게 좋았을 때. 근데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경신하는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박해지셨어. 예, 박해지셔가지고.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슈퍼챗을 되게 사랑하는 입장에서 네네. 한마디만 건의를 드리면은 어떤 건이요? 예, 나중에 본사 올라가셔서 네.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한테 커미션이 일부 있다. 저한테요? 그러면은 정말 슈퍼챗이 많이 터질 거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 테이버님은 개인 채널이시니까 그게 이제 가능하지만 회사는 그게 될까요? 여러분 커미션이 있어요.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요? 뭐 춤도 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춤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않지?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춤과 노래, 음주 빼놓고는 시청자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네, 음주 네. 빼놓고는 다 제가 가능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저를 말려요. 제발 하지 말아라. 네. 제가 이번에 추석 연휴 때 한복 입고 나와서 노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제발 하지 말라고. 네. 원하지 않아가지고 원하는 수요가 없어서 공급을 하지 못하는 이 아쉬운 마음은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연휴 기간 내내 또 미증시가 열리기 때문에 월모브를 통해서 미국 시장 이야기를 쭉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보니까 우리 테이버니 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채팅 말투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이제 다른 우리 원래 월모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테이버님의 채널에서 오신 시청자분들 서로 이제 인사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도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 우리 테이버님 너무 똑똑하죠. 예, 역시나 설명왕이라는 닉네임에 걸맞은 설명을 3일 동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자주 네. 와주세요. 사실 알겠습니다. 되게 모시고 싶었는데 아침에 늘 라이브를 해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와보니까 좀 괜찮죠? 네, 괜찮네요. 스케줄도 가능한 것 같고 괜찮죠? 아침부터 이렇게 뭐 놀리기도 좋은 것 같고. 네. 누굴요? 나를요? 예,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테이버 나온다며? 아유 또 우리 도은이 많이 놀리겠구만. 참아 하면서 하셨는데 참지 못하고
분출을 했습니다. 방송 끝나고 혼납니다, 저. 네. 블리자드 포레스트님이 여기 올려주셨네요. 아무래도 진행자가 열심히 슈퍼챗을 끌어모을 인센티브가 있어야 생길 수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슈퍼챗이 이제 약간 커미션이 있어야. 제가요? 네, 진행자들도 이렇게 하고 이제 아니, 팬분들도 이렇게. 제 방송에 슈퍼챗이 많이 올라오면 좋죠,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근데 나는 못하겠어. 해달라고. 여러분 커피 사드세요. 네, 커피 사드시고, 앞으로 그냥 월무부 좋아해 주시면은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족한데, 뭐 슈퍼챗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예, 좀 쏴주시고 싶으시면, 예,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제 똑같이 6시에 돌아오는데 방송 시간은 뒤에 이제 글로벌 인터뷰까지 함께 더해서 계속 쏴주시네. 박소연님 감사합니다. 이거 7777이 약간 랠리가 되는 것 같아요. 7777, 8888 이렇게 다 랠리로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운동하시고 돌아온 시청자분도 함께 만나서 인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훈아, 오빠가 있다 걱정 마시는데 가라디님 슈퍼챗 안 쏘셨으니까 오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시험을 오늘 테이버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 텐데 저희가 떠나기 전에 지금 미국 투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뉴욕에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대미를 좀 장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뉴욕 투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3프로 미국 투어, 이번에는 무려 뉴욕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실 수 있는 기회, 거기에 또 월가의 금융 전문가 또 글로벌 빅테크 현직자들과 함께 내년도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 또 테크 산업에 있어서의 전망을 세미나로 현지에서 직접 들으실 수 있는 기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또 인사이트를 얻고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뉴욕 현지에서 즐기실 수 있는 좋은 시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미국 투어 9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한 일정과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앞서서 저희가 그 GIN 6개월 50% 쿠폰을 발급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혹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이나 지금 실시간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관련한 내용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금님도 GIN 코드 소진됐나요? 했는데 이게 30분이라서 소진됐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아직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WALL1009 요거 적용하는 것도 지금 우리 PD님께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3프로 웹사이트나 앱에서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쿠폰 등록 메뉴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려드렸던 WALL 1009 요거 쿠폰 코드를 등록한 후에 아래 적용 가능한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결제하실 수 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객센터 번호도 열려 있고 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